제가요 이 옷에 티셔츠를 하나 입고 있잖아요. 네. 요게 공사이칠. 이게 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맞아요. 사이에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났을 때 기념 축하하는 티셔츠였고요. 예. 이게 우리가 판매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맞아요. 요걸 또 이제 그 수익금을 또 기부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죽 답답하니까 그때 그 티셔츠를 내가 지금 오늘 입고 나왔네. 이제 파란색하고 이 흰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 지난번에 파란색 하나 얻어 입었습니다.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아직 재고가 몇 장 있기는 해요. 이게 지금 오늘 딱 사갖고 가야 되겠네요.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다시 한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년 전 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났던 그 장면과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들은 사실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언론에서 안 나오는 이야기 합시다. 네. 일단 첫 번째, 북한은 군사행동으로 갈까요? 일단 뭐 시위라도 할까요? 지금 정해져 있는 단계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흔히 말하는 지금 뭐 언론들이 열심히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그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쏴라. 그리고 SLBM이라고 하죠. 그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그런 것들을 쏴라. 그리고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갈 거다 이놈들아. 절대로 선이라고 하는 건 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그러면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할 거면. 근데 김정은이 나서질 않잖아요. 그거는 김여정 차원에서 끝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관찰을 딱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아마 정해져 있는 수순의 어느 정도의 어떤 무장행동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그거는 이미 준비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 폭파는 시키고 그다음에 1단계 정도는 더 나가는 정도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뭔가 실천적인 태도를 갖다 보여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도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군사행동이 아주 급격히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아마 대통령 흘렀던 거 보게 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었고 그 뒤에 오바마가 있었고 트럼프가 이어집니다. 이게 정말 보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대통령이 바뀔 동안 변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대북 경제 제재입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갱신해 가면서 아직도 특별한 악의 축이라고 지정됐을 때부터 오바마가 친하긴 했지만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유화적이긴 했지만 꾸준하게 이어져 온 게 1998년부터입니다. 왜 지금 이 난리를 쳤느냐라고 보게 되면 3년간 국으로 기다리면서 2년간 기다리면서 원하는 데 너희 비유 맞춰서 그 쇼도 해줬는데 사실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다. 대북 제재 풀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빵빵 터트리면서 해놨는데라는 시였는데 어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러니까 그쪽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제재를 똑같이 내렸습니다. 1년 더 연장한다고. 네. 나아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집어넣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트럼프가 신경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기 재선을 앞두고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될 대로 되라는 시기에 지금 뭔가 괴롭혀야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나마 지금 반응이 보일 것 같으니까 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칼 뺐으니까 이들은 뭔가 휘둘러서 진짜 훈련이 됐건 공해상에 뭐가 됐건 무력 시위 같은 것들 훈련이라고 하거나 테스트라고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 좀 걱정을 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이 됐는지를 이제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오늘 이제 한 기자님이 페북에다 이런 걸 썼어요. 자, 보세요. 예전에 그 독감 관련해 가지고 타미플루를 갖다가 좀 북한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주기로 했어요. 그래 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타미플루를 줘도 되는지 미국의 승인을 받는데 2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유엔사가 타미플루 싣고 갔다가 남쪽으로 돌아올 화물 차량의 제재 면제를 요구를 하는데 또 2달이 지났어. 그 가운데서 봄이 와버려. 헐. 약이 필요 없어요. 이따위야 이따위. 이따위면은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있죠. 이게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이따위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 고문을 갖다 받느니 지금 확실하게 할 거 아니면은 관두자. 특히나 지금 관건을 쥐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사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뭐 흑인 인종차별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지.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음. 그 상황에서 선거 다가오지. 야 아무리 봐도 우리는 완전히 그 걔네들 그 관심에서 벗어났네. 그러면 이 관심에서 벗어났을 때도 못 한다면 못 하는 거다. 아.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온 거예요. 어허. 그런데 뭐 제가 받은 그런 그 제보에 의하면 이미 2달 전서부터 국정원에서는 그런 그 아주 심각한 그런 어필들을 그리고 그 어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를 했대. 보고를 했는데 계속 누가 그 막았느냐? 청와대 안보실에서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미적거리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통일부가 혼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은 사의를 표한 것이 자기가 뭐 사실은 먹튀다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자기가 억울해서 사의를 표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 기자님의 분석에 의하면. 결국은 청와대 참모 쪽으로 가네. 그럼요. 정의용 실장 정도. 그래서 되겠죠? 최유한 평론가라고 최근에 이제 그 북한 관련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 박사 과정 논문 쓰면서 경제에서 언제 갈아탔대? 또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 훌륭한데? 정말 따끈따끈한 그 북한의 신문들이나 관련된 자료들을 갖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논문 쓰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이 친구가 따끈따끈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대북 외교 라인 다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특사로 보낸다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 북한에서는 걔 말 안 통하니까 그 사람 데리고 오지 마. 바꿔줘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은근히 막 압력 넣었던 그런 사람을 계속 특사로 밀어버려가지고 특사가 오히려.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었잖아요. 네. 그 두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말 안 거죠. 통하는 사람이라고 애둘러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뭔가 기대하고 가만 보시면 베를린 선언이 나올 때 그때 한참 위협이 있었고 북한과의 경우에 풀 수 없겠다 했는데 1년 사이에 유화 분위기가 됐고 그리고 2년 동안 뭐가 될 듯 될 듯 했지만 지금 뭐 타미플루 얘처럼 풀릴 듯 하면서 무조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가라라는 식으로 붙들려서 된 건 없습니다. 금강산이 재개되지도 못했고 개성이 재개되지도 못했죠. 우리 쪽에서 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쪽은 원래 북미 협상을 하자라고 그쪽은 조미라고 하던가요. 뭐 하여간 걔들은 그렇게 했는데 미국 쪽에서 만나자고 했다가 첫 번째 싱가포르는 괜찮았고 하노이에서 완전히 이게 무슨 물 먹은 게 됐나 했는데 심각한 김정은의 리더십 타격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건 지금 이렇게 비명 지르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사실 액션 나가기 전에 똑같은 게 말로 왔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우리한테는 건물 터진 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대답을 안 했던 걸로 봐서 이게 풀려나가는 과정이 지금까지 모양새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뭐 전쟁 중에 장수받고는 아니더라도 통일부 장관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저는 모양이 됐건 모양새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나가는 과정에서는 뭐 대북 라인이 됐건 뭐가 됐건 점검할 수 있는 건 다 점검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렇잖아. 국민들 입장에서 저 막막하겠다. 북한의 특사도 안 받겠다 그러는데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98년도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봐요. 98년도에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그때 당시에 김영삼 그 정부에서 특히나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 지금 IMF 우리 책임인데 그 책임 무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북을 자극하자.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뭘로 풀었어요? 소떼 끌고 갔잖아요. 육로로. 아니 봐봐. 자 항구로 들어가려면 항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다 막혀 있어. 그렇지. 비행기 떴다 못 들어가. 육로는 갈 수 있어요. 육로는 도로만 뚫려 있으면 육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차라리 지금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다 장비들 싣고 의료진들 데리고 그리고 가는 거 한번 연출해봐. 장관일 거 아닙니까? 못 들어오게 하면. 그것도 못 들어오게 할까요? 설마? 야, 훌륭한 제안인데. 당연하죠. 처음에 소떼 갖고 그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겠다는 것도 처음에는 북에서도 긴가민가했어요. 되게 쭈뼛쭈뼛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끌고 가니까 문을 열어주잖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성과지. 성과죠. 터트려가지고 일단 김여정이 이렇게 터트리니까 오더라. 이거 가지고 또 우리나라 언론들은 진상하냐 뭐 어쩐다 그러면서 지랄을 하겠지. 그건 무시하고. 그건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근데 육로가 분명히 있어. 또 거친 부분들이 있어.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래. 거기까지는 갈 수 있잖아. 판문점을 훌륭하네. 뚫고 들어가서 거기다 딱 놓고 인수인계 딱 해주고 이거는 정말 구호물품이다. 그 북한의 인민들이
그 코로나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 왜 온갖 나라 다 줬는데 왜 북한만 안 줘? 마스크도. 그러네.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개성공단 열어서 마스크 찍어내겠다. 지금 청와대에서 있잖아요. 우리 방송을 보다가 예. 김성수를 통일부 장관 시키면 좋겠다. 청문회 통과 못할 것 같은데. 아, 진짜 훌륭해요. 그러니까 발라낼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상대가 받든 안 받건 최대한 성의 표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 저렇게 성의 표시하고 있구나가 두세 번 겹치면 마음이 풀려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문재인 보유고 아니겠습니까? 그 풀어놨던 게 됐건 뭐가 됐건 지금 정부가 조치를 하려고 앞에 강하게 받긴 했습니다. 매우 무례했고 적절치 못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 근데 뜻은 알겠어라는 걸로 읽힙니다. 북한도 필요할 때마다 자국 정치에 북한을 이용해 먹는지 좀 그만하고 이제 웬만하면 좀 뭘 해봐라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사실 설득해야 될 곳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쪽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사실상 묶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뭔가를 풀 수 있는 게 있다면 뭔가 정점 티핑 포인트를 찍을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아직 저는 소나기가 다 쏟아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는 일단 장관까지는 몰라도 성수를 특사로 보내는 건 좋아요. 네. 가면 성수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제가 챙겨서 꼼꼼하게 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제재 다 풀리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럼요. 그 최소한 저번에 그 꽤 오래전에 나왔던 용어가 민수용 제재는 해제해달라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제재 해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맥시멈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 그러니까 북한이 처한 제재가 뭐뭐 있는지 보시면 첫 번째 외교 관계 믿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유엔 본부 마일 25일 금지 못하게 접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도 못하게 돼 있고 수출도 하지 못합니다. 선적 미국 손북이나 항공이나 이런 쪽에 무조건 선적도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돼 있는 게 최혜국 대우라고 무역에 괜찮은 이것저것도 안 되고 미사일 확산 금지도 안 돼 있고 테러 관련돼서 그 다음에 지원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관련해서 모든 부당한 것을 다 집어넣어서 북한은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고 안보 지원도 못하고 국제 금융 지원에서 국제 거래하는 걸 다 막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과 관련된 나라들이 절대로 선적도 도와주면 안 되고 거래도 그러니까 봉쇄된 상태가 벌써 20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동수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서는 준비된 게 최소한 하나 정도는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 다음에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어쨌든 그런 고민들도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확실한 거는 하여튼 실천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뭘 하고 저는 특사도 사실은 실천의 모습을 보인 그 의지를 보인 다음에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계속 특사만을 요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제스처를 취한다고 하면 그러면 또 하세월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시기가 나쁘지 않아요. 11월까지가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뭔가 거기에 대한 더 제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요런 정도로 우리가 우리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약품들 싣고 손수레라도 끌고 가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 제재사항 아니잖아요. 제재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물품을 주는 거는 제재사항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물품은 인도적인 구호사항이기 때문에 제재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왜 이걸 안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개성공단도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가 풀다고 했을 때 해리스 대사가 나서서 그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야 되고 국무부가 그게 해리스 대사의 개인 뜻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사실상 대놓고 브레이크를 걸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핑계로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그건 내정 간섭이에요. 대사 따위가. 늘 그렇죠. 근데 늘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했던 통일 관력이나 이쪽 인력들이 그동안 방심하거나 방만하게 하면서 일 안 했던 게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도 관료들은 지금 일을 벌리면 책임져야 되니까 귀찮아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혹시라도 뭔가 주도했다가 책임지게 되면 옷 벗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 벗어도 괜찮은 사람을 보내자고요. 그 자리에. 예.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겠지만 뭐 많아요.
정치인들 오히려 옷 벗는 게 나중에 정치적 자산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임종석 이런 사람들, 이인영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옷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가 이미 들어서 뭐 정세현 뭐 이런 분들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벌려서 사고를 치고 사표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써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어쨌건 뭐 인도적 지원이고 뭐가 다 떠나가지고 결국 해결책은요 마무리는 정상회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정상회담이 길게 봅시다. 올해 안에 열릴 수 있을까요? 열려야죠. 저는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누굴 보내야 된다면 임수경 전 의원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건 여성 대 여성이라는 이미지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북한 쪽에서 쉽게 뿌리치지 못할 그쪽에 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서 자리를 잡고 무엇보다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 한국에서 이인영이나 안 그러면 임종석 같은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 제대로 백업을 하기 시작한다면 정세현 원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의장으로서 충분히 하셔야 될 일이 워킹그룹 쪽에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조율해 나가다 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총선도 있고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다 보니까 북한에 신경 못 쓴 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봤었을 때 뭐가 됐건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한 것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자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평화로 돌아선 2년 정도에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적극적 평화였어요. 평화 경제라는 말이 나왔고 북한을 잘 대해주는 게 우리가 뭘 퍼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러니까 이만큼 소비력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20몇 년간 격리된 나라가 없으니까 전 세계가 왜 북한과의 관계를 풀고 싶어 하냐. 이만한 시장이 없어요. 우리는 가깝게 모든 걸 성장할 수 있는 데가 되는 거니까 예. 저는 이건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이재용은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아니 확실하게 자기가 지nem에서 철퇴 기소를 갖다가 좀 안 당하고 싶으면은 이런 거라도 해 좀. 무조건 돈으로 그냥 사람 사가지고 말이야 무슨 다 죽어가는 그런 검찰 뭐 꽁무니 잡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놔야지. 그리고 나서 내가 좀 형을 좀 감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기라도 있지. 재용아 듣고 있냐? 띨박이야 진짜. 정말 그러니까. 이기적이도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없어. 잠깐만 너무 막 중구나방 하지 말고 예. 여기 이재용이 나와. 아니 근데 나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지영 그다음에 이재용이 소떼 몰고 가면 좋겠다. 아니 소떼를 몰고 하는 게 아니라 하자면 삼성 삼바가 바이오에서- 있잖아 삼바가. 그러면 자기가 그런 상징적이라도 그냥 그 진단 키트들을 갖다가 안고 가봐. 그러면 훨씬 더 여론이 살아나지. 예.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네요. 미국이 사실 관심은 있으나 정권 주도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 상태에서는 기댈 게 없고 현 상태로 가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정신없을 때 저쪽이 지들끼리 선관으로 정신없을 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놔야 된다고 하면 기한은 지금 6월달이고 11월달이니까 5개월 정도 남아있잖아요. 5개월이에요. 예. 그 사이에 한 3개월 안에 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형식으로 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고 실제로 인도적 지원이든 뭐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뭐 대한민국이 굉장히 단순하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고개 숙이고 들어갈 일이 있냐? 이건 무시하라고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에 막 이간질 작업 들어와가지고 이재용은 말 타고 가야겠지? 그러네. 이재용 말 타고 가는 게 맞구나. 난 내내 알았어, 그 생각해갖고. 혼자서 왜 키득거리고 있나 그랬더니 그 드립 하나 만들어가지고 치려고 지금. 알았어. 아니야. 너무 참. 재밌었어. 자, 어쨌건 올 여름이 가기 전이네요. 그러면 한 8월, 예, 9월쯤에는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타까워서 이런 주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재용이 타고 갈 말은 조다시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참. 조다시. 혼자 이러고 있다니까. 아이고 닥치시오. 넘어가겠소.